성수동 수제화 거리의 제화업체들이 불경기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렇듯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인상된 공임 때문이다, 아니다 하며 업계 사이에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와디슈 이번 시간에는 공임 논란과 수제화의 현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성수 수제화 제화공들의 평균 공임이 인상됐습니다. 공임은 수제화 한 족을 만들었을 때 제화공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20년째 5,500원 선이던 것을 지난해 7, 8천 원대로 올렸습니다. 이름하여 개수 임금제, 신발을 만드는 만큼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공임이 오른 후 1년이 지난 현재 약 50곳의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일부 제화업체 대표들은 공임 인상이 폐업에 큰 영향을 줬다고 말합니다. 신발 하나에 7,000원.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거지. 우리 같은 소공인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실제 최근 폐업을 한 업체 대표도 공임 인상이 폐업의 직격타였다고 말합니다. 빨라진 거는 아무래도 노조 쪽에서 이제 공영장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겸사겸사해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전부터 공임을 순차적으로 올렸다면 지금과 같은 폐업 순환은 막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제화업체 대표들은 20년째 동결됐던 공임을 인상하는 것은 당연했고 공임 인상이 폐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평균 경력이 30년 이상 되는 제어공들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공임을 받고 있어 불합리함이 컸다는 것. 기술자들 3, 40년 근무해가지고 최저임금 따분은 돼야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라야 정상이야. 인건비 문제는 아니야. 이들은 공임이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감이 줄어든 것이 폐업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말합니다. 실제 제화공들의 공임은 올랐지만 이들이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공임이 올라가야 조금은 하는데 일이 없으니까 큰일이죠. 요즘 한 2시, 3시면 끝나요. 이 직종이 약간 좀 내리막길, 사양직종 뭐 그런 정도로 가는 바람에 200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안 되고 대간 5, 60이나 될까? 자꾸 회의를 느끼고 다른 쪽으로 가죠. 이렇듯 일감이 감소한 것은 근본적으로 수제화에 대한 소비 수요가 현저히 줄어든 탓이 가장 큽니다. 거기다 과거 국내 생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대형 제화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과 인도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시키거나 아예 해외에 생산을 맡겨 들어오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부분의 제화업체들이 인터넷 시장에 취약해 새로운 판로를 뚫지 못하고 중국산 등에 비해 가격과 질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잃어 설 자리가 없는 탓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임과 임대료, 원자재 등의 인상 부담까지 추가로 떠안으면서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으로도 주고 인도로도 주고 베트남도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감이 적어진 거죠. 우리들은 이제 밀려서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될까 봐 이제 이런 게 자꾸 걱정이지. 문제는 지난 1년간 폐업 업체 증가 속도가 그 어느 때와 비교해봐도 가장 빠르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7년 성동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제화 제작과 판매, 자재 유통 업체까지 포함한 제화 업체는 382곳이었습니다. 이 중 1년 새 50개의 업체가 폐업했고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에만 약 30개의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현재 폐업을 앞두고 있는 업체도 10곳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1년 뒤엔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업체들이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올 봄에도 폐업한 적이 한 30개가 넘는다고 이번 달까지만 하고 정리할 거라고 그러는 그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래서 점점 더 안 좋구나. 그렇다면 폐업 타결책은 없을까? 우선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홈쇼핑 등의 40%에 달하는 유통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구두 한 켤레당 마진은 유통업체가 평균 38%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원청이 44%, 하청업체가 13%를 가져갑니다. 제화공에겐 5%가 돌아갑니다. 이런 이유로 유통수수료가 자파 평균 수준인 35%대만 돼도 하청업체와 제화공 몫이 훨씬 커진다는 설명.
3% 정도만 내리도 한 10,000원 정도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 노동자만을 위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원청, 협력업체, 우리 노동자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도 있고요. 다만 유통수수료 억제가 쉽지 않은 데다 설사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재화업체 등에 직접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패션 쪽이나 이제 이런 미싱사분들도 이걸 이제 우리도 해달라. 현실적으로 과연 어느 선까지 정말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의구심은 갖고 있어요. 할인된 부분만큼이 과연 이제 재화공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쳐져야 될 거고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재화공들을 직접 고용하고 월급제로 운영하자는 대안도 나오지만 기본 수요가 없는 탓에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즉 구조 개선만으론 반전을 꾀할 수 없다는 것. 재화업계가 사실상 사양 산업의 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손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죠.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과연 오래 버틸 수 있겠냐 하는 문제도 있죠. 옛날에 사롱화라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수준 정도로 고급화는 해야만이 이 문제가 극복이 될 거예요. 불과 6, 7년 전만 해도 90년대의 영광을 되찾으며 화랑의 모습을 보였던 수제화업계. 봄은 왔지만 재화업계의 봄은 다시 찾아올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폐업의 기로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디슈였습니다.